네, 미국 증시가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0% 이상 하락했는데요. 과연 이게 20% 이상 빠지는 베어 마켓으로 진입할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줍줍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심리는 상당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블랙록의 칩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스트인 웨인 리의 의견을 가져왔는데, 일단 웨인 리는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대한 오버웨이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꺾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마크 미네르빈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과거에 아주 급락장일 때마다 아주 잘 맞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의견인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짐 크레이머의 어떤 일부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가져왔는데, 일단 시장의 심리는 다 아시겠지만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애플도 지금 어저께 급락했고요. 어제 애플이 3% 이상 빠졌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나스닥 전체가 2% 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S&P도 비슷하게 한번 반등을 시도하다가 빠지면서 1.4% 하락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금 정확하게 약 10% 가량 S&P 기준으로 빠진 모습인데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죠. 급격하게 이렇게 10% 빠진 경우가 역사상 몇 번 없다. 거의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한 2주 내에 이렇게 10% 가까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크 미네르미니도 일부 반등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급격한 반등이 올 수 있다. 그거는 사실 자기도 모르지만, 그 타이밍과 시기는 모르지만 급격한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빠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KT 스탁턴의 의견도 말씀드렸잖아요. KT 스탁턴의 바닥에 대한 의견, 5,360선 정도를 바닥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불과 한 2%, 3%밖에 그 바닥이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KT 스탁턴의 말대로 여기서 바닥을 이룰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져온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간 공통적이에요. 단기 급락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한 1, 2주 사이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근데 재밌는 거는 급 반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가 지금 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위로도 급격하게 튈 수 있고 아래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렵죠. 어렵고 아무도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촉발된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잖아요. 어저께도 트럼프가 얼굴 비칠 때마다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일련의 패턴인데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과거에도 이렇게 10% 이상 하락한 조정 국면에 접어든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미국 증시가 1929년 이후에 56번의 커렉션 모드에 진입했는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아실까요? 베어마켓으로 진입한 경우 10%에 진입했다가 20% 이상 빠지는 경우는 22번이었고요. 반면에 베어마켓에 빠지지 않고 반등한 게 34번. 그러니까 어저께 정확히 10% 이상 진입했는데, 사실은 이 경우에 베어마켓에 진입할 확률보다는 진입하지 않을 확률이 통계적으로는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베어마켓 진입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결국 핵심은 관세라는 거죠. 트럼프가 출범하면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많은 희망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하락하는 거는 관세 때문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다 관세에 대한 뉴스가 나올 텐데, 관세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사실 관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어저께도 트럼프가 여기 나왔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잠깐 들어보시면, that we need. Now there'll be a little disruption, but it won't be very long. little disruption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래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흔들릴 거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용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계속 부과될 거다. 어저께도 여기 나와서 심지어 앵커랑 싸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Are you saying this is an emotional response? It's disrespectful.
Are you saying this I'm saying emotional it's a response? 이 들어보시면 앵커가 하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관세는 부과해야 되고 미국 경제에 좋을 거고 미국 기업에 좋을 거고 미국 소비자에 좋을 거고 지금 unfair한 어떤 관세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시 정상화시킬 거다. 시장이 원하는 답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미 재무부 장관, 이 트리오죠. 트럼프 미 재무부 장관, 미국 상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어제 뉴스에 나와서 주식은 장기로 봐야지 이렇게 뭐 3주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오가 어제 다 같이 나왔어요. TV에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뭔가 호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듯한 뭔가 고도에 의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될 정도로 이런 생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지 과연 여기서 올라갈 거냐 하락할 거냐 아니면 올라갔다가 하락할 거냐 라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계속 급반등해서 전고점까지 갈 확률은 지금 아무도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급반등 급하락하든 간에 시장의 참가자들은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선의 어떤 선택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전략.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트럼프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어느 정도 철회하거나 좀 감경하는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나아갈수록 주가는 반대로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결국 입이 핵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웨일리 블랙록이라는 전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죠. 거기서 글로벌 칩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스 하고 있는 웨일리 중국계 스트래티지스인데요. 어쨌든 이분이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뭐 잘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최대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략을 잘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실적, 미국의 경기가 꺾이지 않았다. 미국 경기가 꺾이지 않은 거는 뭐 GDP라든지 고용지표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올해 미국 기업들 실적 성장치가 원래는 연초에는 14% 성장하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좀 낮아져서 12%거든요. 여전히 높다는 거죠.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12% 좋아진다는 거니까 아직은 좋은데 맥세븐도 아직 견조하다. 뭐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맥세븐에 대한 뷰가 되게 optimistic하다가 pessimistic한 걸로 바뀌는 거는 넌센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뭐 12개월 후에 미국 주가가 여전히 상승할 걸로 믿는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near term으로는 So 터뷸런스가 we do 있을 수 있다. believe that some policy clarity will be forced out of market pain, and that should lead to some of that risk premium getting.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은 그런 거죠.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도 인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관세 정책이 이렇게 유지되는 건 넌센스다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이르고 전 세계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는 것. 이거는 결국 트럼프가 용납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의 확실성, 클래리티가 조만간 드러날 거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 세 달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언젠가 드러날 거고 그렇다면 6개월, 12개월의 주가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거다라는 게 이 레일리 스트래티지스트의 핵심 발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가 프레셔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그 자체의 어떤 캐릭터 자체가 unpredictable 하다는 거죠. 예측이 전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달인이라는 거잖아요. 미국 국민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어저께 나온 게 60%가 반대하고 물가가 오를 거라는 어떤 사람이 70%거든요. 지금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미국의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더 이상 시장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곧 한계 올 거다. 이런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죠. 트럼프와 아까 말한 그 트리오 있죠. 약간 바보 트리오 같은데 재무장관, 상무부 장관 그리고 트럼프 아예 귀와 입을 모두 다 지금 시장 귀를 다 막고 있어요. 시장에서 하는 말에 과연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것인지 블랙록은 머지않아가 좀 추상적인 어떤 기간이지만 머지않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성을 바뀔 거다.
그때는 주가가 턴 어라운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크 미네르빈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죠. 2010년, 뭐 2000년 뭐 다 맞췄던 코비드 때 대부분 이렇게 다 맞췄던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이분이 하는 말 제가 읽어봤는데 좀 애매해요. 근데 좀 애매해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데 이 스탠스는 사실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에드 야든이라는 강세론자 이 사람도 지금 얼마 전 타겟 내렸죠. 7천에서 지금 6,200까지 다시 S&P 올해 연말 타겟을 내렸거든요. 마크 미네르비니도 자기의 뭐 견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겠죠. 물론 그 근간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바뀌는 거가 전제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 분위기 너무 안 좋다. 지금 대부분의 어떤 지수라든지 기업들, 지금 70% 이상의 기업들이 200일 이평선 아래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상당히 베어리시한 시그널이죠.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2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예전부터 오던 어떤 명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급격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2주 만에 이렇게 10% 이상 하락한 게 역사상 거의 한 두 번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급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스트롱 오버솔드 되기 때문에 스트롱 스냅백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2월에 지금 숏을 쳐놨어요. 숏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쳐놓고 지금 엊그저께 그 숏 포지션 중에 절반을 2분의 1을 청산해서 수익화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숏 포지션 2분의 1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한번 와장창 떨어지는 아웃라이트한 셀 시그널이 올 수도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빅스 지수가 30 아래에서 놀고 있거든요. 빅스 지수가. 근데 30을 뚫고 올라갈 때 시장이 한번 와장창 하는 모두가 셀 버튼을 누르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텀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급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와장창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 근데 대부분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잘 주의 깊게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사실 애플이 급락하면서 시장을 뒤흔들었죠. 나스닥 2% 빠진 거에는 지금 최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전 세계 1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이 3% 이상 빠진 게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209달러인데 여기서는 좀 사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워런 버핏도 지금 여기서 거의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한 절반 이상 판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버크셔 해스웨이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캐시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500도 이상 쌓아놓고 있다고 보도가 됐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애플을 판 거를 이번에 줍줍하는 계기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오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줍줍하고 리만 때도 그랬죠. 워런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막 매입하고 그랬죠. 사람들이 모두 다 팔 때. 그리고 고점에서 이렇게 파는 어깨 부분에서 팔고 저점에서 파는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